드라마 시리즈 로키 시즌1의 감독 및 제작자 케이트 에로는 당시 인터뷰를 통해 진정으로 좋은 사람, 진정으로 나쁜 사람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이 시리즈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악당 로키가 이 질문에 대한 멋진 대답이 될 거라는 말 또한 덧붙였죠.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 계략을 꾸미는 야심가이자 외계 군대 치타우리를 이끌고 지구로 쳐들어온 침략자, 복수를 꿈꾸는 누나 헬라에 맞서 싸운 동료이자 학살자 타노스를 향해 홀로 칼을 겨눈 용감한 전사까지. 그의 말대로 로키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악역과 선역, 빌런과 히어로를 끊임없이 넘나드는 입체적이고 매력적인 캐릭터였으니까요. 그렇게 2021년 6월 공개된 드라마 로키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된 마블 시리즈 중 역대 최고 시청자 수를 기록하며 대중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마블 최고 인기 캐릭터 중 하나를 MCU 멀티버스 세계관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소모해버렸다는 비판 또한 적지 않았죠. 주인공이 아이언맨이나 캡틴 아메리카였어도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다고, 왜 굳이 드라마 제목이 로키여야 했냐는 감상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비판 이후에 제작된 시즌2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완성되었을까요? 빌런과 히어로의 경계선은 물론 과거와 미래의 시간선까지 넘나드는 로키를 통해 과연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어벤져스 멤버 토르를 천둥의 신이라고 부르듯 로키에게도 붙어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바로 장난의 신이죠. 그런데 장난이라는 것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장난을 치는 사람과 함께 장난을 받아준 사람도 필요합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본인만 즐거운 장난만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은 다치고 지치다가 점점 멀어지게 될 테고요. You are alone. And you always will be. 장난을 받아줄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만 그 장난으로 인해 계속해서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하는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존재. 서리거인 출신 입양을 한 자신의 태생에 좌절하고 아버지에게 자신을 증명받기 위해 온갖 음모를 꾸며냈지만 결국 그 장난질로 인해 아버지의 실망만을 가득 더하느며 가족과 친구들 곁을 떠나야만 했던 존재가 바로 로키였죠. I could have done it! For you! For all of us! No, Loki. 그렇게 홀로 우주를 떠돌던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은 우주 생명체의 절반을 날려버리려 하는 미친 타이탄 타노스였습니다. 그는 지구의 지배권을 로키에게 양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구 침공을 명령하고, 그렇게 아스가르드의 악동은 외계 군대를 이끌고 뉴욕을 침공하는 빌런으로 거듭나죠. 영화 어벤져스의 후반부, 로키의 형 토르는 동생의 멱살을 잡고 지금 무슨 짓을 한 줄 아냐며 그를 다그치는데요. 폐허가 되어가는 뉴욕을 내려다보는 로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당황스러움이 가득하죠. 왜 일이 이렇게 된 거지? 나는 그저 가족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영광스러운 목적을 이루고 싶었을 뿐인데 대체 어쩌다가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거지? 그러나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목적이 무엇이었든 간에 결과적으로 그는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큰 해를 가한 악당이 되고 말았으니까요. 잠시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며 사람들 간의 관계성이 옅어짐에 따라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더 고립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과 단절된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인 이들이 있었죠. 미워하라고, 증오하라고, 너의 불행은 쟤들 때문이라고, 쟤들만 없으면 너도 특별해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지난 11월 4일 한 20대 남성이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아르바이트생을 무참히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의 범행 동기는 다름 아닌 여성 알바생의 헤어스타일. 너의 머리가 쇼컷인 걸 보니 너는 페미니스트다.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 그러니 나는 너를 때리겠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의 비약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의문도 들더군요. 만약에 그가 가볍게라도 이야기를 나눌 만한 여성 지인이 주변에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과연 이런 짓을 당당히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되지도 않는 이유로 무고한 피해자를 만든 폭력범에게 동정의 여지는 절대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에게 분노와 혐오를 심은 이들 또한 자신들과 무관한 일이라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고, 남자는 폭행 전과자가 되어 더욱더 고립된 삶을 살아가게 될 테죠. 그 남성에게, 불안을 떠안게 될 사회에게, 그리고 누구보다도 아무 잘못 없이 폭력의 희생자가 된 피해자에게 벌어진 크나큰 비극입니다. 고립이 분노를 낳고 분노가 혐오를, 혐오가 폭력을, 그리고 폭력이 다시 고립을 낳는 끝없는 악순환은 마치 자기 꼬리를 잡아먹는 뱀 우로보로스처럼 우리가 사는 세계를 끊임없이 갉아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고리를 끊어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무엇이 우리를 나쁜 사람에서 좋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드라마 로키의 답은 대단히 간결하면서도 의미심장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가 아닌 누구를 구해야 할지를 더 생각하라는 것이죠.
시간 변동 관리국 TBA를 운영하며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한 채 우주의 모든 시간선을 통제하던 남아있는 자. 시즌 1의 마지막 화에서 그가 로키의 변종 실비에 의해 살해당한 이후 무수히 많은 시간대가 뻗어나가며 TBA는 붕괴 직전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혼란의 와중에서도 로키는 위기에 빠진 TBA를 지키기 위해 발버둥칩니다. 자신을 포함해 수백억 명의 생명을 통제하던 바로 그 시간 변동 관리국을요. 왜 이렇게까지 애쓰는데? TBA를 지켜야 하니까. 왜 지켜야 하는데?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야 하니까. 이 공허한 주장에 주변인들은 코웃음을 칩니다. Stop trying to be a hero, man. You're a villain. You're good at it. Do that. 그리고 드라마의 후반부가 되어서야 로키의 솔직한 속내가 밝혀지죠. 그는 애초에 인간의 자유의지니 시간의 균형이니 수십억 명의 목숨이니 그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로키가 원한 것은 단 한 가지, 그의 친구들이 다시금 그의 곁에 돌아오는 것이었죠. TBA 동료였던 모비우스와 KC, B-15, OB, 그리고 멀티버스 속 자신의 또 다른 변종인 실비까지. TBA가 사라지면 모든 시간선도 사라지고 시간선이 사라지면 내 친구들도 사라지니까. 그것이 바로 로키의 본질이었습니다. 자신의 장난질로 인해 계속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하면서도 나의 장난을 받아줄 수 있는 누군가를 계속 지키고 싶어하는 약하디 약한 외톨이. 그렇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만 집착하며 통제 불가의 힘에 이리저리 휘청거리던 로키가 누구를 구해야 하는가에 집중한 순간 자신을 괴롭히던 타임슬립은 우주 최강의 무기로 바뀌죠. 그렇게 장난의 신 로키는 우주와 시간의 종말까지도 다시 써낼 수 있는 이야기의 신 로키가 됩니다. For you. For all of us. 인간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이 자기중심적의 범위를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까지 확장한다면 아무리 이기적인 인간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꼭 지켜내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은 분노와 혐오, 고립과 폭력이 대책 없이 엉키고 꼬여버린 이 세상이란 이야기를 다시 쓸 준비가 되었나요? 그러면 지금까지 얕은 생각이었습니다.